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방송하면서 좀 매매를 해도 가능한 지금 때가 온 거 아닌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방송을 좀 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갖고 있던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은 ETF도 전부 다 약세를 면치 못했죠. 시장이 금요일 날 그 삼성전자 그리고 목요일 날 또 하이닉스가 좀 많이 올랐었고 그다음에 자동차 주식하고 그 두나무 상장 관련주들 거기에 따른 그 창투사들이 좀 급등을 했고 나머지는 별 그게 없었습니다. 그럼 요새 계속 메뚜기처럼 널뛰기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금요일 날한 25포인트가 올랐으니까 1%좀 안 되게 상승을 했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장에 그 적응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매매하기가. 이제 관심 종목에서 좀 새로 바뀐 거는 요새 좀 움직임이 있었죠. 부동산 그쪽으로 해서 한국 자산 신탁, 토지 신탁, 롯데 리츠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지홀딩스 요거는 다음 한 2, 3주 있다가 제가 이제 좀 상어 봐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 금요일 날 어쨌건 간에 뭐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장이 뭐 천만에 나왔죠. 그래서 이게 일별로 보면 이렇게 외국인이 쭉 매도만 하다가 지금 저번 주부터는 조금 이제 샀다 팔았다가 되는데 사는 쪽이 더 많았죠. 그리고 그 연기금은 좀 매도 폭이 좀 줄었습니다. 2, 3천억대 팔다가 지금 200억대로 좀 들어온 모습이 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보면 늘 개인만 사다가 지금 이제 개인이 외국이나 기관이 번갈아 가면서 사니까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 반도체 이제 뭐 실적장으로 가기가 쉽죠.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어떤 공식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유동성 장세 다음에 이제 보통 실적 장세로 들어가죠. 그 1분기가 지났으니까요. 이제 예정일은 삼성전자가 7일 날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조금씩 이 실적들이 나올 텐데 거기에 따라 이제 주가 움직임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거기다가 지금 5월 달에 지금 외국인들 공매도 그 허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공매도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제도만 완비된다고 그러면 공매도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매매나 하는 거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고 또 그 악성이라기보다 뭐라고 그래야 되죠?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자기들이 공매도를 치고 그런 거에 대한 거 하고 매매에 있어서 업팅 룰을 안 지키는 거 이런 거 하고 또 개인들도 공매도에 접근할 수 있게끔 그거 제 간단한 소견이지만 우리가 지금 증권 고객 입장에서 신용 매수를 한다고 할 경우에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쥐투자를 하는 경우가 신용매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기융자하고 유통융자가 있잖아요. 뭐 개인들이야 그걸 알 필요 없지만 증권사가 자기 돈을 빌려주는 게 자기융자고 자기를 뭐 단기차나 뭐 하여튼 끌어다가 단기자금을 해주는 게 유통자 아니겠습니까? 대주도 그래서 뭐 대주라고 하든 공매도라고 하든 그건 룰을 정하기 나름이니까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해서 뭐 특히 대형주 위주로만 해야 되겠죠. 소형주들은 거래도 한다는 거고 대형주 코스피 200 아니면 코스피 주식 선물 거래되는 종목 정도 해서
전체의 그 유통 수량이랄까 하여튼 어떤 수량에 뭐 한 10%까지는 뭐 제한 없이 허용해 준다든가 그걸 증권사별로 뭐 안분해서 이렇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굳이 이렇게 막 어디서 빌려서 이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아니면은 그 대여해주는 공매도를 하는 증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량만큼만 몇 프로까지만 해준다든가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지금 고객 예탁금은 뭐 60조 대 뭐 이렇게 있고요. 신용융자가 지금 22조면 거의 이빠이 찬 거거든요. 이거 이상 지금 못 나갑니다. 지금 규정상. 그럼 대형사들에게 신용이 묶인 거거든요.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본의 100%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좀 신용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이게 종목별로 다르고 증거금이 또 각 증권사마다 그 신용 공여를 고객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서 지정할 수가 있는데 보통 2.5배에서 많이 가면 5배까지 치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2.5배를 많이 하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이 있으면 250을 산다는 얘기인데 지금 시장에 큰 변동이 없어도 담보 부족이 발생을 합니다. 예. 이게 전체가 이렇게 막 빠지고 험악한 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담보 부족 계좌들이 조금씩 나와요. 또 140%대 있는 그 계좌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게 늘 습관화되듯이 이게 안 좋거든요. 제가 보기엔 결론은 안 좋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 미국 시장에서 꽤 큰 일이 벌어졌죠. 이 사람이 한국계 뭐 펀드 매니저라고 할까요? 굉장히 스타급인데 빌황이라고 뭐 합니다. 그래서 뭐 아키고스라는 그 투자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 회사인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해치펀드 비슷하게 이제 운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투자 은행에다가 레버리지를 뭐 제가 보기엔 뭐 5배라는데 최소 5배일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각기 어떤 그걸 매겼겠죠. 투자 은행들한테. 그랬다가 이제 주가가 주로 이제 중국계 회사를 투자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고 뭐 하여튼 어떤 일이 생겨서 이제 그쪽 주식이 좀 갖고 있는 게 빠지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미국 거기 은행들 투자 은행들 자금을 빌려 가지고 중국 회사에 투자해 가지고 큰 돈을 벌려고 레버리지를 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피해는 누가 봤습니까? 여기는 파산이죠, 비랑은. 그 이제 투자은행이 안아야 되는데 지금 뭐 11조 원 최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골드만삭스가 제일 먼저 패버렸죠. 그 마진콜을 요구하니까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니까 거기에서 좀 연장이나 무슨 얘기를 했는데 놀고 있네요. 그냥 까버린 거죠. 골드만삭스가. 그러니까 엄마 뜨거라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모건 스탠리 까고 그러니까 그쪽은 손해를 안 보고 누가 손해 봤습니까? 노무라. 뭐 스위스 크레딧 뭐 여기가 손해 본 것 같은데 일단 드러난 거는 뭐 노무라 뭐 2조 원대 손실 나고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이거 시그널을 줬다고 해야 되나? 그쪽 투자하지 말란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당한 거는 이 주범은 동양계가 되고 뭐 한국 뭐 교포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한국계 미국인이니까. 그리고 뉴스 보면 이거 굉장히 짜증나지만 뭐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냥 요번으로 하고 그냥 뭐 하겠습니다. 저는 이 구미 그 3세 뭐 석시 뭐 이
그 DNA 검사 또 한 번 요번에 해가지고 또 똑같은 결과가 당연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애를 낳았을까부터 이해가 안 돼서 그거를 밝히면은 뭐 친부랄까 무슨 뭐 하여튼 그런 게 드러날 줄 알았는데 뭐 끝까지 뭐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뭐 지금 뭐 사건은 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제 보니까는 그 임신 거부증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좀 이해가 좀 되네요. 그러니까 이해라는 게 아, 자기가 임신한 줄 모르고서 애를 낳았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거의 임박해서 알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상상 임신과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 설해마을 그 사건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뭐 기억나시겠지만 이 부부거든요. 이거 프랑스 부부인데 그 남편이 아마 대기업 임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설해마을 하면은 뭐 부촌이죠. 하여튼 어쨌건 간에 그 남편이 냉동고를 어떻게 뒤지다가 거기서 이제 갓난아기 영아 그 시체가 이제 두 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그 남의 집 냉동고에다가 갓난아기를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기가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인을 일단 그 의심하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지금처럼 굉장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도저히 근데 이거는 뭐 친부가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남편은 내 아내는 임신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배도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출산을 한지 남편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프랑스하고 우리하고 좀 사회적 문제가 됐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DNA 검사를 하니까 이 그 두구의 갓난아기 이 사체에 부모는 이 부부가 맞다라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사회에서 또 들고 일어난 거예요. 말이 안 된다. 남편도 막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특히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못 믿는 거죠. 그 나라의 그 과학 기술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그 여론이 형성돼 가지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갔습니다. 가서 어떤 식으로 하여튼 가가지고 거기서 검사를 했는데 프랑스의 검사는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그 여성은 법정에 가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뭐래서 조금 있다가 그냥 금방 풀어준 거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예, 이 여성도 지금 뭐 그렇게 주장하거니와 남편도 그냥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임신 거부증으로 인해서 임신 거부증이면은 무슨 뭐 생리적이나 이런 것도 변함이 없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배도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뭐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거기다가 지금 이거는 뭐 이상하게 막 비비 꼬이니까 이제 여기다 더 이상 뭐 신경 쓰는 우리 사회 여론도 좀 그거 하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